유언 한 줄이 민강 제국을 갈랐다. 깨어난 민두식, 루시아 문태경의 전 재산 상속. 유언 한 줄이 세 사람의 목을 베었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민경채의 손이 먼저 떨렸고 김선재의 미간이 먼저 갈라졌고 스텔라장의 입술이 먼저 말라붙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에게 내 지분과 전 재산 전부 상속한다. 민두식이 그렇게 선언했는데요. 그 한 줄이 살려내고 그 한 줄이 무너뜨렸습니다. 민경채는 요양병원 복도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었거든요. 아버지, 아직 판단이 흐려지셨잖아요. 병실로 돌아가서 쉬셔야죠. 부드러운 말투 아래 감금 계획이 섞여 있었는데요. 침대가 움직이는 동안 간호사의 손놀림은 이상하게 능숙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문틈으로 팔이 하나 박혔습니다. 루시아였습니다. 그 뒤엔 문태경이 서 있었고요. 민경채, 당장 멈춰. 마주친 눈빛 사이로 쇳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찰입니다. 환자 강제이송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김선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해입니다. 회장님 치료를 위한 보호 조치예요. 하지만 민두식이 고개를 들었고 짧게 끊었습니다. 그만해. 다 봤어. 그는 핸드폰 화면을 흔들어 보였는데요. 녹음 파일 리스트가 촘촘했습니다. 내가 요양병원을 안식처라 부르던 그 통화 다 들어봤다. 요양병원 로비는 금세 스튜디오처럼 밝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플래시가 번쩍였고 호흡기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였고 누군가는 벌써 자막 문구를 떠올리고 있었죠. 민두식의 첫 발표는 짧았습니다. 나는 기억납니다. 오늘로 내 유언의 효력을 앞당깁니다. 루시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문태경은 숨을 끌어당겼습니다. 반면 민경채의 미간은 줄어들었고 스텔라장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USB 하나가 꽂혔고 20년 전 병원 복도에 CCTV가 재생됐습니다. 시계바늘 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듯 느껴졌는데요. 흰 천위의 아기 2명, 서류를 옮기는 손, 팔찌 교체, 간호사의 시선 회피. 그리고 공실장의 그림자. 짧은 정적 뒤 누군가 삼키는 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공실장. 민두식이 부르자 공실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입으로 말하시오. 공실장은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민경채 아가씨가 몰래 낳은 아이와 백설 그러니까 루시아의 아이를요. 세리는 루시아의 딸입니다. 그 말 한 줄이 로비의 공기를 갈랐고 스텔라장이 의자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말도 안 돼. 김선재의 미소가 그제야 사라졌습니다. 루시아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 내가 내 딸이야. 민세리는 도망치듯 뒤돌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엄마 한 단어가 오래 묵힌 서러움을 함께 데려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스텔라장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굳었던 민경채의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허공을 더듬었고 지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죠.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계단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선재가 뒤로 빠지려던 찰나 형사들의 손이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김선재 씨 사문서 위조 및 의료기록 조작, 강요,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선재는 이를 드러내며 대꾸했는데요. 그 USB 당신들 법정에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포커페이스에는 처음으로 조급함이 스쳤습니다. 스텔라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로비 한편으로 루시아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속은 게 아니라 속는 척한 거였어. 하지만 미소가 내 손녀였다는 건 나도 몰랐지. 루시아가 묻습니다. 왜 이혼을 강요했어요? 내가 두려워서. 내가 회장 지분의 배우자로 들어오면 경채의 집착이 제어 불능이 될 것 같아서. 그 집착은 이미 당신 손에서 컸어요. 루시아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스텔라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오판술에게 받아둔 위임장. 나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 이건 이제 내가 가져. 종이 위에 잉크가 낮게 반짝였고 오래된 권력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사회는 그 다음 날 열렸습니다. 민경채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일찍 도착했는데요. 자리마다 표시된 명패가 낯설 만큼 축축했습니다. 문태경은 말수가 적었고 루시아는 서류를 정갈히 정리했습니다. 첫 안건은 직무정지 무효 여부, 두 번째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 여부, 세 번째는 상속 및 유언의 확인이었습니다. 표결은 생각보다 빨랐고 결과는 더 빨랐습니다. 두 항목 가결, 하나는 보류. 보류된 것은 대표이사 해임이 아니라 경영참여 제한 기간이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비우는 속도로 밤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쯤 복도 끝이 소란했습니다. 공 실장이 울먹이며 누군가를 막았습니다. 여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진 않았지만 목소리는 칼보다 더 시렸습니다. 스텔라장이었죠. 경채야, 그만해. 내가 막을 수 있을 때 멈춰. 어머니가 뭘 막아요? 민경채는 웃었습니다. 미소? 이미 죽었잖아요. 진실? 이미 늦었잖아요. 남은 건 권력이에요. 어머니도 그거 알잖아요. 그 권력이 널 살렸다고 믿니? 스텔라장의 목이 떨렸습니다. 난 내가 사람일 때가 좋았다. 전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도구였죠. 짧은 침묵,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새벽 첫 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주차장 램프 아래 김선재가 호흡을 몰아쉬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쳤다는 목격담, 스스로 발을 헛디뎠다는 반박, 블랙박스엔 판사가 겹쳐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브리핑. 떨어지는 동안 그가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판인데 내가 떨어지네. 다음 날 아침 속보 자막은 그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붙였습니다. 김선재 변사. 루시아는 담담히 그 뉴스를 받고 문태경은 잠깐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워서 둘 다 말을 아꼈습니다. 죽음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똑바로 세우거나 더 기울게 만들죠. 공 실장은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시작했고 스텔라장은 지난날의 결정을 뒤집어 주주권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내 손으로 망가뜨린 건 내 손으로 거둔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누구도 그 말이 가벼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변호인단을 교체했고 언론을 상대로 허위 왜곡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속도가 늦더라도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위조, 강요, 업무방해, 배임 미수. 죄목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문장들은 짧아졌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몰린 날 민두식은 다시 섰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오늘로 이 회사의 과거는 마감합니다. 루시아, 문태경. 너희 둘이 새 이정표를 박아라. 유언의 원문이 낭독되자 몇몇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이 가문을 잇는다는 문장.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문장. 낯설고도 단단했습니다. 바톤이 넘어가면 속도가 바뀝니다. 루시아는 배우자가 아닌 경영자로 서류에 서명했고 문태경은 첫 발표에서 숫자 대신 책임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가를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보고서를 약속합니다. 공정한 계약, 공개된 리스크, 책임지는 실패. 이사회 몇몇이 얼굴을 찌푸렸지만 시장은 이해했습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메시지는 정돈됐습니다. 사람은 오래 걸리지만 시스템은 곧장 반응하니까요. 세리는 새 명패가 걸린 복도를 자주 걸었습니다. 문서 결제 대신 이메일을 배웠고 사내망에서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검색해봤고 낯선 눈길과 따뜻한 눈길을 동시에 견뎠습니다. 저녁이면 루시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숟가락을 같이 든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엄마, 내가 아직 어색해. 나도 그래. 그럼 우리 둘이 공평하네. 응,
그래서 괜찮네.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밤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문태경은 태양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름이 과장돼 보일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 이름이 가장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든 당했든 어둠은 있었으니. 재단의 첫 사업은 병원 장학생 프로그램이었고, 두 번째는 유가족 소송 지원이었고, 세 번째는 내부 고발자 보호기금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업 이미지 세탁이라 비꼬았지만 실제로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출연금 항목을 볼 때 직원들은 알았습니다. 이번엔 말만이 아니구나. 그 사이 법정은 조용히 그러나 똑바르게 흘렀습니다. 공 실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스스로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무겁게 살겠습니다. 그 한 줄은 평생 만회할 수 없다는 자각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텔라장은 형사 책임을 벗어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주주권 박탈을 감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후회로 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왔습니다. 의도도 각본도 불분명했지만 결과만은 분명했습니다. 민경채의 구치소 병동 사망, 심정지, 과로, 탈수, 우울, 수면제, 그 모든 단어가 기사를 떠돌았습니다. 루시아는 그날 오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세리는 며칠 내내 잠들기 직전에만 울었습니다. 문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근을 택했습니다. 민두식은 오래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른이었어야 했는데. 장례식은 조용히 제한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화환 대신 흰 봉투가 쌓였고 카메라 대신 국화가 줄을 섰습니다. 루시아와 스텔라장은 묘하게도 비슷한 위치에 섰고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태경은 장부의 이름을 적은 뒤 루시아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네. 끝까지 와버렸네요. 끝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계절이 한번 넘어갔습니다. 본사 현관의 간판은 손보였고 복도의 액자에는 지난 10년의 얼굴들이 새로 걸렸고 사내메일 서명엔 윤리 규정 링크가 붙었습니다. 숫자들은 평평해졌고 소문은 줄었고 공용 프린터의 용지는 절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바뀐 건 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예전엔으로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는 이젠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문장들이 쌓여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리는 로비 소파에서 루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둘을 힐끗 보면서도 더는 그 장면을 기이한 뉴스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리는 순간은 보통 일상의 한가운데 오니까요. 루시아가 내려왔고 세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내 이름으로 쓴 탄원서. 공 실장님 재판에. 왜? 용서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진술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내 삶을 훔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내 삶을 돌려준 행동도 기록해야 한다고. 내가 큰딸이네. 큰딸이니까 작은 이해라도 먼저 할래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래 가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아주 일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주주총회. 선거가 아닌 승인, 고함이 아닌 질문, 야유가 아닌 박수. 문태경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잘못할 겁니다. 다만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킥하고 웃었고 누군가는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다 시스템의 선언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린 피로 이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합의로 이어진 회사입니다. 젊은 직원이 슬쩍 슬랙에 썼습니다. 말 괜찮네. 그리고 진짜로 괜찮아졌습니다. 밤, 옥상, 바람. 루시아는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남긴 마지막 메모. 진실은 늦다. 그러나 늦지 않는다. 문태경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리 씨, 내일은 재단 첫 수혜자 발표하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같이 가죠.
두 사람은 페인트 냄새 옅은 난간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래층에서 야근팀의 웃음이 올라왔고 멀리 도로의 불빛이 멈췄다가 흘렀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확인했습니다. 우린 이제 무엇으로 이어져 있죠? 피 말고 선택, 분노 말고 책임, 복수 말고 구조.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현관 유리문에 새 문구가 붙었습니다. 태양은 감추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결국 사진을 찍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 말은 포스터 문구가 아니라 근무지의 룰이 되었고 루시아와 문태경의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해피엔딩이라 부를 거고 누군가는 리셋이라고 부르겠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분기 계획, 다음 주 감사, 다음 세대의 자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단 하나 끝까지 변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유언 한 줄이 세 사람의 목을 베었지만 같은 한 줄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수극이었고 동시에 구조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록이 달릴 겁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